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주택 하자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벽이 울퉁불퉁하거나 바닥이 들떠서 발에 걸린 적 있으신가요? 이럴 때 누구의 책임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되실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총 60사건의 대표 사례를 정리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하자 판정 과정과 결과, 시공사의 책임 여부가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8가지 하자 사례만 콕 집어 법적 근거와 함께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벽, 바닥, 천장에 문제가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침실 벽체 시공 미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침실 벽을 자세히 보셨나요? 벽면이 매끈해야 할 벽이 울퉁불퉁하거나 도배가 들떠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히 미관상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실 벽면에 요철과 울퉁불퉁한 부분 2군데가 있었고 도배가 들뜬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시공 불량으로 인한 하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도 명확히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4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도배지의 들뜸, 주름, 이음부 벌어짐으로 인해 미관상 지장이 발생할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체의 평탄도를 조정하고 들뜬 도배를 새로 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벽의 요철을 매끈하게 잡아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입주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벽체의 평탄도를 눈으로 확인하거나 손으로 벽을 만져보면서 울퉁불퉁한 부분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자가 의심되면 사진을 찍어서 하자보수 요청서에 첨부해야 보수 처리가 더 빠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하자는 거실 천장 도배의 들뜸과 주름 현상입니다. 거실 천장을 올려다 보니 도배지가 주름져 있거나 들뜬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도 당연히 시공하자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천장지에 주름과 들뜸이 10군데 발생했고 특히 석고보드 접합부의 단차가 1.5mm로 확인되었습니다. 천장에 주름이 생긴 이유가 접합부 단차가 원인이었던 거죠.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4조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는 도배의 들뜸과 주름은 하자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석고보드 접합부의 단차를 보정하고 천장 도배를 새로 시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천장 들뜸은 주로 습도나 시공 불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습도 관리도 중요하고 입주 전 천장에 주름이나 들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거실과 침실의 바닥 들뜸 현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혹시 바닥을 걸어가다가 딱딱한 부분이 느껴지거나 발에 걸리는 부분이 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대부분 강마루 바닥재의 접착 불량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거실과 침실 바닥재가 들뜬 상태로 최대 3mm 정도 들뜸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보통 바닥의 들뜸은 접착 불량이나 습도 변화 때문에 생기는데요. 들뜬 바닥재는 미관뿐 아니라 소음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합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5조에 따르면 바닥재의 들뜸, 파손, 삐걱거림 등은 시공하자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뭘까요? 바닥재를 드러내고 접착을 보강하거나 필요시 교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강마루 같은 바닥재는 습도 변화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보수 후에도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거실과 침실의 바닥 솟음에 관한 사례입니다. 바닥을 걷다가 봉긋하게 솟은 부분을 본 적이 있나요? 이 문제도 시공하자로 인정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거실과 침실 바닥재의 접합부가 최대 2mm 솟아오른 상태였다고 합니다. 바닥 솟음의 원인은 보통 습도에 의한 팽창이나 접합부 시공 불량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5조에 따르면 바닥재의 솟음 현상도 시공하자로 인정됩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솟아오른 바닥재를 제거하고 평탄도를 다시 맞춘 후 재시공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습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수 후에도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 벽에 붙어있는 타일 혹시 두드려 봤을 때 텅텅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경우 있지 않으셨나요? 이건 타일 뒷부분에 모르타르 채움이 부족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기준인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타일 시공할 때는 모르타르가 타일 뒷면에 80% 이상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타일이 떨어지거나 소리가 텅텅 울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18조에 따르면 타일 뒷부분의 모르타르 채움률이 80% 미만일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타일을 제거한 후 모르타르를 80% 이상 채우고 다시 부착해야 합니다. 하자가 의심되면 두드려 보거나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욕실 타일의 하자는 습기와 관련이 많기 때문에 신속한 보수 요청이 필요합니다. 발코니에 물을 뿌렸는데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경우 정말 불편하죠. 발코니에 물고임이 발생하면 곰팡이와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발코니에 바닥 물매가 잘못 시공되어 100mm에서 500mm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물이 배수구로 흘러야 하는데 물매가 잘못 시공되면 물이 빠지지 않고 고이게 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20조에 따르면 발코니, 욕실, 옥상 등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서 물이 고이면 하자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발코니의 물매를 재조정하고 배수구의 위치와 경사를 다시 맞추는 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이 고이는 위치와 범위를 사진으로 찍어 하자보수 요청서에 첨부하면 보수 요청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침실이나 주방에 붙박이장 문짝이 긁혀 있거나 깨진 경우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새 집에 입주했는데 가구에 긁힘과 오염이 있다면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죠. 이번 사례에서는 침실과 주방의 붙박이장 일부에 깨짐, 긁힘 및 오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입주자 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공 불량으로 인정됐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7조에 따르면 가구류에 발생하는 깨짐, 긁힘, 오염 등이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경우 하자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깨진 부분은 보수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특히 문짝과 서랍의 작동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 전에는 붙박이장의 외형뿐만 아니라 문짝을 열고 닫아보면서 문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을 찍어서 하자보수 요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싱크대 문짝을 여닫는데 덜컥거리거나 헐렁거리는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문이 부드럽게 닫히지 않고 쾅 소리가 나면서 닫히는 현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주방의 상부장 및 하부장의 경첩 불량이 7군데나 발견됐다고 합니다. 싱크대의 경첩이 불량하면 문짝이 헐렁거리거나 닫히는 소리가 크고 충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공하자로 인정됩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 제37조에 따르면 주방 가구의 경첩 불량으로 인해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불량한 경첩을 교체하거나 조립을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경첩은 싱크대 문짝의 개폐 성능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이 헐렁거리거나 닫힐 때 쾅 소리가 나면 즉시 하자보수 요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주 초기에는 문을 여닫아 보면서 소리와 움직임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마감공사 하자 8가지 사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도 벽, 바닥, 천장, 붙박이장, 싱크대 같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늘 소개한 사례와 비교해 보시고 하자보수 요청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요청 꿀팁. 하자 발견 즉시 사진과 동영상 기록. 하자보수 요청서 작성 및 접수 증거 남기기. 정당한 보수 완료 후 확인 서명.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하자 사례 중 여러분의 집에서도 발생한 하자가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냉난방과 온돌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